안녕하세요. 김석수입니다. 오늘은 그 직접민주주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직접민주주의를 제대로 하고 있는 나라가 스위스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각 주 단위에서 하고 있는데, 특히 미국에서 하고 있는 그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우리가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 선거 때마다 보면, 이게 보면은 자세히 그 보도 장면을 보시면, 그 뭡니까 후보를 찍는 게 굉장히 여러 칸이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하더라도 대통령 후보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그 주에 해당하는 미국은 알다시피 그 뭡니까 2년마다 한 번씩 하원 연방 하원을 바꾸고 또 6년마다 상원 의원을 임기가 6년인데 그 이제 3분의 1씩 2년마다 바꾸게 되죠.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상원 의원이나 이제 하원 의원 뭐 선거라든지 또는 뭐 그런 주지사 선거라든지 이런 것과 함께 그 지역의 주민들이 발의했던 그런 발의안 같은 경우도 함께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세히 보시면 알 수 있을 텐데 우리 언론이나 방송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전하고 있지 않으니까 미국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뭐 법도 만들고 뭐 하는 그런 직접 민주주의를 안 하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제가 그 모범적으로 되고 있는 그 스위스 직접 민주주의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 스위스 직접 민주주의를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시민이 법도 만들고 예산도 최종 통과시키는 제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좀 의아해 하실 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150년이 넘게 이 직접 민주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그 주 단위별로 스위스는 이제 주를 이제 칸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런 칸톤들이 모여서 이제 연방 정부와 연방 의회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떻게 해서 그러면은 뭐 스위스는 이런 직접 민주주의 시민들이 법도 만들고 또 예산도 최종 통과시키는 이런 직접 민주주의를 했는가 하는 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직접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뭐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것은 그 힐라버 그리스어에서 나온 말이죠. 데모라고 하는 말은 인민 내지는 뭐 보통 시민 이런 개념이고 크라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치 제도라는 뜻이죠.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시민이 통치하는 정치 제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대통령을 뽑으면은 시민의 종을 뽑는 게 아니라 왕을 뽑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이 직접 민주제를 하면서 점점 주권자인 시민 의식을 가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대로 통치 주체로서의 인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는 노예주고 중세 봉건제에서는 이제 영주, 그다음에 근세 자본주의에서는 부르주아, 소위 자본가 계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현대에 와서는 일반 시민들이 통치의 주체가 되고 있어서 이런 걸 민주정치라고 이야기를 하죠.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1948년도 정부 수립과 함께 여성들에게 참정권, 다시 말하면 투표권이 주어졌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1884년도고, 이게 이제 1884년에서 1969년이라는 얘기인데 지역마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뉴질랜드가 1893년, 오스트레일리아가 1902년, 핀란드가 1906년, 노르웨이가 뭐 1913년 등등 쭉 오다가 미국도 1920년도에 들어서야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주기 시작했죠. 놀라운 것은 그 우리보다 왠지 앞설 것 같은 거는 스위스가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그 스위스 직접민주제도, 이 스위스가 1971년도에야 비로소 여성들에게 연방 단위에서 투표권을 줍니다. 이것도 참 재밌는 현상이죠. 이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서 그 사람들이 인민이, 그러니까 영어에서 people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정확하게 인민이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인민이라고 하는 말을 북한에서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민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영어로 국민은 정확하게는 nation people이죠. 그래서 링컨이 이야기했던 뭐 of the people, by the people, and for the people이라고 하는 그 people은 인민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안 쓰고 있는 말이긴 한데
어쨌든 그냥 뭐 보통 시민, 뭐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직접민주제라고 하면서 이제 대의제로 직접민주제, 대의제에서 직접민주제로 간다는 얘기는 시민들에 의해서 정치 권력을 공유하는 겁니다. 지금은 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정치 권력을 정치인들만 갖고 있죠. 시민들은 그런 정치인을 뽑을 권리밖에 없기 때문에 뭐 4년에 한 번씩 오는 그 투표하는 날 하루만 주인이고 나머지는 노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직접민주제는 시민들이 직접 정치 권력을 갖고 행사하는 그런 제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대의제를 대체하고 뭐 직접민주제로만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대의제는 대의제대로 그대로 있고 거기에 직접민주제를 결합하면 스위스처럼 대의민주제, 즉 정치인들이 굉장히 겸손해지고 또 자기 할 일을 제대로 잘한다. 이제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직접민주정치의 핵심은 시민 발의에 의한 국민투표, 주민투표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민 발의가 없는 국민투표는 통치권자의 통치 수단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일신헌법대라든지 지금 현행 헌법에 보면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민투표나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가 있죠. 근데 시민들은 못해요. 근데 이거는 직접민주제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2008년도에 스위스에서 아르가우 칸톤에서 모였던 세계 제1차 직접민주 대회에서 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발의한 국민투표, 그러니까 국민투표가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정부가 발의하는 또는 지자체장이 발의하는 국민투표를 플레비사이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통치자들의 권력 행사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직접민주제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발의해서 국민투표하는 것, 시민들이 발의해서 주민투표하는 것, 이게 이제 레퍼런덤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요거 하나만이 유일하게 직접 민주제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끔 보면 이제 뭐 일부 정치학자들이라든지 또는 뭐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잘 모르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는데 국민 소환이나 주민 소환은 직접 민주제 원리이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대의민주제의 보완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대의민주제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대의민주제 하에서 우리가 정치인을 뽑았다가 그놈의 신통치가 아니니까는 소환하는 거 아닙니까? 또 보완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을 직접 민주제 원리가 있긴 하지만은 대의민주제 보완 장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소환제나 주민소환제는 직접 민주제는 아닙니다. 직접 민주제는 사람에 대한 사람을 뽑는 투표가 아니고 정책 사안에 대해서 직접 시민들이 투표를 하는 겁니다. 이 점을 좀 헷갈리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례는 다음번 시간에 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